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 첫 번째, 은혜 갚은 생쥐. 덩치 큰 사자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 사자의 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놀았습니다. 사자는 잠을 방해하는 게 누굴까 궁금했지만 눈을 뜨기가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들어 때려보기도 하고 발로 툭툭 건드려 보기도 하면서 얼른 내려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생쥐는 좀처럼 사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사자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생쥐 너 따위가 내 달콤한 잠을 깨웠단 말이냐? 화가 잔뜩 난 사자는 생쥐를 붙잡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자에게 잡히게 된 생쥐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찍찍찍찍. 살려만 주시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찍찍찍. 조그만 녀석이 은혜를 갚겠다고? 그거 참 재밌군. 사자는 웃으면서 생쥐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자가 사냥꾼의 올가미에 걸려들어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쥐가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쥐는 얼른 사자의 등으로 올라가서 밧줄을 계속 갉았습니다. 얼마쯤 지나자 사자는 올가미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자 생쥐가 웃으면서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사자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어주었답니다.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동화 이야기 두 번째, 순무한개.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이 싱싱 불었지요. 하지만 배고픈 동물들은 먹을 것을 찾아 밖으로 나왔어요. 작은 토끼는 순무 2개를 발견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작은 토끼는 당장 순무 1개를 아삭아삭 씹어서 맛있게 먹었지요. 물론 또 다른 순무도 먹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당나귀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토끼는 먹고 싶은 것을 꼭 참았어요. 내 친구 작은 당나귀도 배가 고플 거야. 난 하나를 먹었으니까 이 순무는 작은 당나귀에게 갖다 주어야지. 작은 토끼는 눈밭을 깡충깡충 뛰어서 작은 당나귀한테 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당나귀는 집에 없었어요. 작은 토끼는 순무를 문지방에 놓아두고 돌아갔습니다. 조금 있다가 작은 당나귀가 당근을 구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당나귀는 문지방에 놓인 순무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누가 이 순무를 가져다 놓았을까? 작은 당나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작은 양의 얼굴이 떠올랐답니다. 작은 양도 배가 고프겠지? 나는 당근이 있으니까 이 순무는 작은 양에게 가져다 줘야겠다. 작은 당나귀는 신발을 벗다 말고 작은 양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양은 집에 없었어요. 작은 당나귀는 작은 양의 식탁 위에 순무를 놓고 갔지요. 얼마 후 작은 양은 양배추를 구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순무를 보았지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누가 이 순무를 가져다 놓았을까? 작은 양은 순무를 들고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군. 매. 그런데 작은 사슴은 이 겨울을 잘 견디고 있을까? 작은 양은 문득 작은 사슴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순물을 들고 작은 사슴 집으로 갔답니다. 그러나 작은 사슴은 집에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로 간 거지? 매. 작은 양은 작은 사슴을 한참 기다리다가 창문턱에 순물을 두고 돌아갔어요. 얼마 뒤 작은 사슴은 채소 이파리 몇 개를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사슴은 창문턱에 놓인 순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맛있는 순무가 있네. 누가 이 순무를 가져다 놓았을까? 작은 사슴은 맛있어 보이는 순무를 들고 이리저리 생각해 보다가 문득 작은 토끼가 떠올랐습니다. 난 오늘 먹을 이파리를 구했으니까 이 순무는 작은 토끼에게 가져다 주어야겠어. 작은 사슴은 창문을 열고 얼른 작은 토끼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토끼는 마침 집에 있었어요. 하지만 깜빡 잠들어 있었지요. 작은 사슴은 순물을 침대 곁에 두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작은 토끼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곁에 놓인 순물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건 내가 작은 당나귀에게 가져다 준 순무 같은데 누가 이 순무를 가져다 놓았을까? 작은 토끼는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순무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 세 번째, 개미와 배짱이.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였지요. 라라라라라,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배짱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개미떼가 그곳을 지나갔지요. 개미야, 개미야, 여기서 나하고 놀자. 안 돼.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한단다. 뭐? 벌써 겨울을 준비한다고? 배짱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개미들이 한심했어요. 야,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왜 일부러 움직이고 난리야? 멍청한 녀석들. 배짱이는 속으로 개미를 비웃으며 다시 신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낮잠도 한참 잤죠. 아, 잘 잤다. 그런데 이제 뭘 하고 놀지? 배짱이는 기지개를 켜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저쪽 땅바닥에 개미가 줄지어 가는 것이 보였어요. 아휴, 아직도 일을 하고 있네. 옳지, 잘 됐다. 배짱이는 개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나랑 같이 놀자. 하지만 개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했어요. 이윽고 추운 겨울이 왔어요. 숲속 친구들은 차가운 바람을 피해 어디론가 꼭꼭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숲속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 추워라. 아, 추워. 친구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거지? 배짱이는 혼자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여름 내내 놀기만 했던 배짱이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 배짱이는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배짱이는 걷고 또 걸어서 개미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손을 호호 불면서 문을 두드렸지요. 잠시 뒤 개미 한 마리가 문을 살짝 열었어요.
개미야,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건 좀 주겠니? 너 같은 게으른 친구에겐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여름에 그랬던 것처럼 노래나 불러보지 그러니? 개미는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문 밖으로 개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개미들은 여름 동안 모아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지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나도 여름에 열심히 일했더라면 좋았을걸. 배짱이는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했답니다.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 네 번째, 의 좋은 형제. 옛날 어느 시골에 부지런하고 착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결혼을 해서 부인하고 자식이 있었고 아우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총각이었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두 형제는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어느 해 가을이었어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한 덕분에 형제는 아주 많은 수확을 거두었답니다. 아우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형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형과 아우는 수확한 곡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늦은 밤인데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우였지요. 아우는 하늘 농사의 수확이 많아서 기쁘기는 했지만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형님과 곡식을 똑같이 나누는 것은 잘못한 일이야. 형님은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필요할 텐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참 생각을 하던 아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창고로 가서 곡식을 꺼냈지요. 날이 새기 전에 형님네 창고에 갖다 두어야지. 그런데 그때 형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동생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나는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그런데 아우는 혼자라서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 아우가 저축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더 갖다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형은 창고로 가서 곡식을 담았어요. 그리고 서둘러 동생 집으로 갔지요. 동생은 곤히 자고 있었어요. 동생이 자고 있나 보네. 형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고 가져온 곡식을 쏟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침이 되자 형제는 흐뭇한 마음으로 창고 문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창고의 곡식들이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었어요. 형제는 둘 다 깜짝 놀랐지요. 이상한 일이야. 어젯밤에 분명히 형님한테 주고 왔는데 내가 꿈을 꾼 건가? 오늘 밤에 다시 형님네 창고에 가져다 두어야겠어. 이상한 일이야. 어젯밤에 분명히 아우한테 주고 왔는데 내가 꿈을 꾼 건가? 오늘 밤에 다시 아우한테 갖다 줘야겠어. 형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했지요. 형제는 다음 날에도 자루 가득 곡식을 담아서 서로의 창고에 가져다 두었어요. 그렇지만 웬일인지 어느 누구도 창고가 줄지 않았어요. 밤마다 그렇게 가져갔는데도 그대로잖아. 내가 얼마나 조금 가져갔으면 이렇겠어. 오늘 밤에는 좀 더 많이 가져가야겠다. 아직도 그대로네. 오늘 밤에는 더 많이 자루에 담아서 가져가야겠어. 형제는 그날 밤에도 서로의 창고를 향해 걸어갔어요. 어라? 저기 걸어오는 사람은 우리 형님 같은데? 동생이 이 밤에 어디 가는 거지? 마침내 형제는 서로 만나게 되었어요. 형님!
아휴, 그럼 형님께서 그동안 아우야. 형제는 그만 펑펑 울고 말았답니다.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다섯 번째 이야기. 황금알을 낳는 거위.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쟁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커다란 거위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할멈, 우리 거위가 금빛이 나는 알을 낳았구려. 할아버지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정말 그러네요. 값비싼 황금알이로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이후 거위는 날마다 황금알을 한 개씩 낳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황금알을 팔아서 금세 부자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 한 개로는 너무 적단 말이야. 한꺼번에 여러 개의 알을 낳으면 참 좋겠는데. 맞아요. 하루에 황금알을 10개씩만 낳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할멈, 우리 황금알을 한꺼번에 꺼내도록 합시다. 황금알을 한꺼번에 꺼내자고요? 무슨 좋은 수라도 있나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거위 배 안에는 아마도 큼직한 금덩어리가 들어있을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황금알을 낳는 게 아니겠소? 그렇겠군요. 그러니 이 거위 잡아서 뱃속에 있는 금덩이를 한꺼번에 꺼내면 우리는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아이고, 왜 좀 더 일찍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할머니는 마치 어린애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곧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거위 뱃속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정말 이상하군요. 다른 거위와 조금 더 다를 게 없네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거위를 죽이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할아버지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살려두었더라면 거위가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아 주었을 텐데. 할머니도 크게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거위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 여섯 번째,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지. 형 놀부는 구두쇠에다가 무척 심술궂은 욕심쟁이였고, 동생 흥부는 착하고 부지런한 멋진 동생이었어. 하루는 놀부가 재산을 혼자서 다 차지하려고 흥부를 내쫓았어. 갈 곳이 없어진 흥분의 가족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었지. 아버지, 배가 너무 고파요. 아버지, 옷이 없어서 너무 추워요. 흥부는 거지처럼 지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지. 며칠을 고민하던 흥부는 형 놀부를 찾아갔어. 형님,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먹을 쌀 좀 꿔주세요. 꼭 갚을게요. 뭐? 너 줄 쌀은 한 톨도 없으니 썩 나가거라. 흥부는 욕만 잔뜩 먹고 쫓겨났지. 어느덧 따뜻한 봄이 왔어. 어머,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지어 놓았네. 흥부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다가 제비가 둥지를 튼 것이 참 신기했어. 그러던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다리가 뚝 부러지고 말았지. 얼마나 아플까?
흥부와 아이들은 새끼 제비 다리를 정성껏 칠해 주었지. 가을이 되자 제비들이 강남으로 날아갔어. 다리를 다쳤던 제비도 건강하게 날아갔지. 내년 봄에도 또 오너라. 흥분의 식구들은 제비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돌아왔어. 작년에 왔던 제비들이 다시 흥분의 집으로 날아왔어. 제비는 흥분의 집을 한 바퀴 돌더니 무언가를 툭 떨어뜨렸어. 아휴, 박씨구나. 고맙다, 제비야. 흥부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정성스럽게 심었어. 박씨는 쑥쑥 자라서 흥분의 지붕을 가득 채웠지. 이야, 이만하면 올겨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흥분의 가족들은 신이 나서 박을 타기로 했어. 주렁주렁 열렸네. 슬근슬근 톱질하세. 흥부와 흥부 아내는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박을 탔어. 그런데 박이 쩍 하고 열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박 안에서 값비싼 보석돌이 와르르르르 쏟아졌던 거야. 두 번째 박에서는 목수들이 나와서 궁궐 같은 집을 뚝딱뚝딱 지어주고, 세 번째 박에서는 하인들이 나왔어. 박을 다 타자 흥분의 집은 금세 부자가 되었지. 그런데 이 소문은 놀부가 들었어. 그리고 찾아와서 부자가 된 사연을 듣게 되었지. 뭐?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되었다고? 어디 두고 보자. 놀부는 제비집을 찾아서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러고는 다리를 치료해 주었지. 다음 해가 되자 제비는 놀부에게도 박씨를 물어다 주었단다. 놀부는 신이 나서 박씨를 심었지. 박은 지붕이 내려앉을 만큼 주렁주렁 열렸어. 이제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놀부는 콧노래를 부르며 박을 타기 시작했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첫 번째 박에서는 거지들이 나와서 놀부네 식량을 모조리 먹어버렸지. 두 번째 박에서는 도깨비들이 나와서 집을 모두 와장창 부숴버렸고, 박을 다 타고 나자 놀부네 집은 쫄딱 망하고 말았지. 형 놀부가 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흥부는 자다가 말고 쏜살같이 달려왔어.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놀부네 가족을 데리고 갔지. 놀부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 그리고 나서 그 뒤 놀부와 흥부는 아주 사이좋은 형제가 되었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 7번째. 거짓말 때문에. 옛날 어느 산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는 전쟁 중이어서 어디든지 평화롭지가 않았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자꾸 졸음만 쏟아지는군. 적군이 오는지 지키고 있던 보초병은 몇 번이나 고개를 꾸벅거렸어요. 아유, 심심해. 이렇게 종일 앉아있다가 몸살이 나겠는걸? 보초병은 투덜거리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기지개를 쭉 켜면서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다른 병사들은 한참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뭐 신나는 일이 없을까? 보초병은 계속 졸음이 확 달아나도록 재밌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역시 나는 천재라니까. 보초병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주 재미있어 했어요. 자,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보초병은 혼자서 킥킥킥 거리고 웃기 시작했어요. 조금 뒤 높은 사다리에 올라간 보초병은 크게 외쳤어요. 큰일이다!
적군이 쳐들어온다. 뭐 적군이라고? 놀란 병사들이 잠에서 깨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어디야? 어디? 도대체 적군이 어디 있다는 거야? 글쎄,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구먼. 병사들은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적군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이봐 보초병, 적군이 어디 있어? 어디야? 어디? 병사들은 보초병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그러자 보초병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병사들에게 말했어요. 이상하다. 아까는 분명히 뭔가가 보였는데. 졸다가 엉뚱한 걸 봤나 봐. 한참 좋은 꿈 꾸고 있었는데. 병사들은 저마다 뭐라고 투덜거리며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보초병은 배꼽을 잡고 웃었죠. 이거 너무 재밌는걸. 얼마 후 보초병은 또 졸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졸린 거지? 그래, 한 번만 더 장난을 쳐보자. 너무나 졸리고 심심했던 보초병은 다시 한번 외쳤어요. 적군이다! 적군이 몰려온다! 잠을 자고 있던 병사들이 다시 달려왔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적군은 보이지 않았어요. 또 헛것을 본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오늘 낮잠은 너 때문에 망쳤어. 내가 다시는 속나봐라. 병사들은 몹시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그러자 보초병은 참았던 웃음을 웃느라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재밌어. 이렇게 신나는 일을 왜 이제야 생각한 거지? 보초병은 병사들을 속인 것이 너무나 신나서 콧노래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진짜 적군들이 말을 몰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진짜 적군이다. 어서 알려야겠어. 겁에 질린 병사는 힘껏 외쳤어요. 이번에는 진짜 적군이다. 진짜야. 적군이 이리로 쳐들어온다. 보초병은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 한 명의 병사도 달려오지 않았어요.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내가 2번이나 속였으니. 하지만 때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거짓말쟁이 보초병 때문에 다른 병사들까지 적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으니까요.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 8번째.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에 늙은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몹쓸 병에 걸려서 앓아 누워 있었지요. 너무 가난해서 약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소원을 말했어요. 내 병이 오래되어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새빨간 홍시 하나만 먹어봤으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홍시를 찾으러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온 산을 뒤져도 감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들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보찜을 둘러매고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 보기로 했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첩첩 산중이었지요. 컴컴한 산중에 홀로 걷다 보니 아들은 점점 겁이 났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환한 불빛이 눈에 띄었어요. 그것은 호랑이의 눈빛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호랑이가 으르렁 소리를 내고 난 후였지요. 어머니 소원도 들어드리지 못하고 꼼짝없이 죽는구나. 아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와들와들와들 몸만 떨고 있었지요. 그런데 호랑이란 녀석은 으르렁대기만 할 뿐 잡아먹으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어요. 가만 보니까 입을 딱 벌리고 무언가 애원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아들은 호랑이의 입안을 살펴보았어요. 입안에는 큰 가시가 박혀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요. 아들은 곧 그 가시를 빼주었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아픈 것이 다 나았는지 꼬리를 내저으며 아들 앞에 엎드렸어요. 호랑이가 자기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아들은 서슴지 않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답니다. 호랑이는 번개같이 달려서 큰 기와집 문 앞에 아들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위를 가리켰지요. 기와집 담안에는 빨간 홍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아들이 대문을 두드리자 주인이 나왔어요. 주인은 아들의 사연을 듣더니 홍시를 얼마든지 가져가라며 큰 바구니를 내주었어요. 아들은 바구니 한가득 홍시를 떠서 나올 수 있었답니다. 호랑이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또 등을 내밀었어요. 한참 달리고 도착한 곳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지였어요. 바로 아들과 어머니가 사는 집이었지요. 아들은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가 어머니에게 홍시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구해온 홍시를 맛있게 드시고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지요. 호랑이는 아들과 함께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답니다.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 9번째, 반쪽이 이야기.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던 시절의 이야기야.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어. 그 부부에게는 늙도록 자식이 없었단다. 신령님, 부디 자식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두 노인은 밤이 되면 정성껏 기도를 했어. 그래서 마침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글쎄 그 아이가 반쪽이야.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하지만 반쪽이는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어. 반쪽이의 아빠 엄마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지. 반쪽이가 말도 하고 글도 읽게 된 어느 날이었어. 어머니, 기운이 없으니까 우물에 가서 물 걷기가 힘들지요? 제가 앞마당에서 우물을 하나 팔까요?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물을 판단 말이냐? 반쪽이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서 앞마당에다가 푹 꽂았다 뽑았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시원한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날이었어. 어머니, 제가 울타리 밖에다 개울 하나 만들까요? 얘야, 네가 무슨 재주로 개울을 만든단 말이니? 반쪽이는 괭이를 들고 나가 울타리 밖에다 줄을 쭉 그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개울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야. 놀란 마을 사람들이 반쪽이네 집으로 달려왔어. 반쪽이 힘이 대단한걸요? 아들 하나는 잘 두었다니까요. 사람들은 처음으로 반쪽이를 칭찬했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밭일을 나갔다가 돌아온 반쪽이가 급하게 엄마를 찾았지. 어머니, 어머니, 뒷집 정승댁 딸한테 장가 보내주세요. 뭐라고?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어. 때마침 아버지가 들어오셨지. 얘야, 네 모습을 보렴. 너 같은 반쪽이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냐? 아버지는 반쪽이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어. 그러자 반쪽이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문제될 게 없어요, 어머니. 오늘 밤 하늘에서
비단 이불과 비단 옷이 내려오거든 얼른 방에다 숨겨 놓으세요. 밤이 되자 정말 하늘에서 여러 가지 물건이 내려왔어. 비단 이불, 비단 옷, 비단으로 만든 베개. 반쪽이 부모님은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반쪽이 방에다 숨겨 놓았어. 그 사이 반쪽이는 정승 집에 몰래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하인들의 옷걸음을 풀어서 죄다 한꺼번에 묶어두었어. 그리고 정승 딸을 몰래 데리고 나왔지. 저놈 잡아라! 반쪽이가 자신의 딸을 업고 가는 걸 보고 정승이 소리쳤어. 하지만 하인들은 나올 수가 없었지.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덩달아 일어나다 쿵 하고 서로 부딪히며 넘어지고 정말 야단법석이었어. 신부감을 몰래 데려온 반쪽이는 얼른 결혼식을 올렸어.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까 반쪽이가 정상이 되었던 거야. 눈도 2개, 귀도 2개, 손도 2개, 발도 2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큰 잔치를 벌였단다.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 10번째. 성냥팔이 소녀.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성냥 사세요. 아저씨, 성냥 좀 사주세요. 누더기 옷을 걸친 한 소녀가 오들오들 떨면서 성냥을 팔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장갑도 모자도 없이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거리에는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선물꾸러미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 추워. 성냥을 하나라도 팔아야 하는데. 소녀는 차갑게 언 손을 비비며 거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성냥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추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대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성냥불로 손을 좀 녹여야겠어. 소녀는 성냥을 하나 꺼내어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고는 얼른 손을 펴서 불꽃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불꽃 속에는 따뜻하게 활활 타고 있는 난로가 보였습니다. 저 난로 정말 따뜻하겠다. 소녀는 난로를 쬐려는 듯 손을 난로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냥이 꺼져버렸습니다. 소녀는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아름답게 꾸며진 큰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 방 안에는 좋은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훌륭한 음식은 처음이야. 정말 맛있겠다. 소녀는 그 음식들을 정신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성냥불이 꺼졌습니다. 소녀는 다른 성냥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였습니다. 트리에는 예쁜 종, 귀여운 인형, 작은 초콜릿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나도 저런 트리를 가져봤으면. 성냥불은 또 스르르 꺼져버렸습니다. 소녀는 성냥개비를 여러 개 모아서 한꺼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붙자 사방이 환해졌습니다. 소녀는 불꽃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 그 불꽃 속에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도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고 싶어요. 이 불이 꺼지기 전에 어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네, 귀여운 아가. 할머니하고 같이 하늘나라로 가자구나. 할머니는 소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녀와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어머나, 불쌍해라. 성냥불로 몸을 녹이려고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타버린 성냥개비를 꼭 쥐고 죽어있는 소녀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